자, 여기까지가 행불관리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있죠. 자, 신용회복 지원제도 보겠습니다. 자, 신용회복 지원제도에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어요. 여기 보시는 뭐 개인 워크아웃, 그리고 뭐 법적으로 진행하는 법원에 의한 절차 있죠. 개인 회생, 파산 뭐 이런 절차도 있고. 그래서 각각의 절차를 비교를 해가지고 어떤 절차가 채무자한테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알아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야만 상대방에 대한 추심도 거기에 맞게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신용회복지원제도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개인 및 개인 사업자 중에 협약 등에서 규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조정 수단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신용회복지원제도라고 하는데, 과중채무자의 금융기관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가 한 번에 조정하여 줌으로써 보다 손쉽게 경제적으로 재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죠. 자, 채무조정 기준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여기 신용회복위원회라고 있죠. 거기에서 그 기준들이 나와 있는데 신용회복지원협약이라고 있어요. 그 협약이 이렇게 매년 개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언제 개정이 될지 공지를 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험 보기 전에는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일단 기준으로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시험 보기 직전에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시험에도 이게 간간히 나와요. 그런데 이게 좀 전체를 다 꼼꼼하게 다 공부를 할 법령에 있는 규정처럼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고, 기존에 출제됐던 부분이라든가 좀 특색 있는 부분들 위주로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그 부분 위주로 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신청 자격 부분이 있죠. 자, 개인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 이 요건들이 뭐 각 호의 1 이러면 뭐예요? 5화 개념이죠, 5화. 그런데 여기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부 요건을 갖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로서 담보채무는 10억 원 이하, 무담보채무는 5억 원 이하인 채무자. 이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는 거고, 그리고 최저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 상황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이런 경우에 신용회복지원 신청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OX 문제를 볼까요?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인 워크아웃이라고 하는데, 는 금융기관에 대한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인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죠? 담보채무가 10억 원, 무담보채무가 5억 원. 이게 합해서 15억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형태가 예전에 비해서 좀 세분화됐어요. 그 형태를 보면 신청 자격에서 신속 채무조정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사전 채무조정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일반 채무조정, 그냥 채무조정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별을 해가지고 뭔가 좀 신속하고 사전적으로 좀 도움이 되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좀 세분화시켜가지고 요건을 다르게 설치한 거죠. 자,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2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하나의 연체일수가 1일 이상 30일 이하인 경우고요. 다만 연체의 상태가 아닌 경우에도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신속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 회생이나 파산도 간이파산, 간이회생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응해서 이제 이런 것도 들어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신청일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 휴직자, 폐업자 이런 경우는 신속 채무조정 신청해라. 그런 얘기죠. 그 밑에 뭐 1개월 이내 3개월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채무자. 또 신청일 현재 개인 신용평점 하위 10%인 채무자. 개인 현재 최근 6개월 이내 채권금융회사의 5일 이상 연체한 횟수가 3회 이상인 채무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재난, 이에 준한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채무자. 이런 경우에는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해라. 그 다음에 이제 사전 채무조정. 이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보세요. 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2개 이상의 채권금융회사에 채무를 부담하고 그중 하나의 연체일수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한다. 아까는 뭐였어요? 1일 이상 30일 이하. 여기는 1일 30일 이하
여기는 31일, 89일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런 걸로 구별이 되네요. 다만 연체일수가 30일 이하인 경우에도 다음 각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사전 채무 조정 실시할 수 있다. 요 연체일수가 요거에 해당하더라도 어떤 요건을 갖추면 사전 채무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신청 전 1년 이내에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인 채무자. 1년 이내에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그리고 연간 소득이 4천만 원이네요. 40, 100만 원이니까 4천만 원 이하인 채무자. 이런 경우에는 사전 채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채권 금융회사 채무정 어느 하나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되죠. 그죠? 여기 채무 조정 신청할 때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 요게 지금 3개월, 2개월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89일이면 3개월째 되는 그런 때까지인데 3개월 이상 채무 조정. 어느 하나의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이죠. 그죠? 앞에 신속 채무 조정, 사전 채무 조정, 채무 조정 요거를 구별해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요게 새롭게 들어간 거니까. 그다음에는 이제 신청 부적격자가 있죠. 개인 채무 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채권 금융회사의 동의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개인 채무 조정 신청이 기각된 경우,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하지 아니한 채무자. 그리고 재산을 도피 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의 감소를 초래한 채무자. 그리고 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 그 부도정보 및 금융질서 문란정보가 등록된 채무자. 그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원금이 동원금과 채권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원금을 합산한 총 원금 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채무자. 그리고 개인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원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채무자. 그리고 채무 부전제 확인 소송 중인 자. 대출의 무효, 취소를 다투거나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그리고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 조정을 신청하는 채무자.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내가 이게 시험 문제 나왔을 때 이걸 가려낼 수 있겠는가를 한번 이해를 하시면서 읽어야 돼요. 무조건 암기하려고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옆에 OX 문제를 볼까요? 신용회복 지원 협약 외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액이 신용회복위원회가 정하는 일정 비율 이하인 자는 신용회복 지원의 신청 부적격자다. 일정 비율 이상인 자인 경우겠죠. 채무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자. 그리고 채무자가 금융기관을 상대로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에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까 안 된다면서요?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 또는 무효 취소, 분쟁 상태에 있는 채무자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적격자는 항상 시험 문제 내기에 좋아요.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채무조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신청을 해야 되죠. 그럴 때 위원회가 채무조정 신청하는 채무자로부터 일정한 사항이 기재된 신청서를 받는 거죠. 뭐 성명이라든가 뭐 재산, 소득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채권 신고를 하게 되는데 위원회가 채무자의 개인 채무 조정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채권 금융회사에 즉시 통지해야 되죠. 그리고 채권 금융회사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내에 채무자에 대한 채권 내역을 위원회에다 신고하고요. 서로 이렇게 공조를 하는 거예요. 기관끼리. 그리고 네 번째를 보면 채권 금융회사는 이양에 신고하기 전에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금융회사가 상계권 행사하잖아요. 우리가 그 은행 예금 압류를 했을 때도 당행 채권에 상계 채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할 금액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경우에는 자기 당행 채권에 상계하는 게 우선이다. 그럼으로써 우선 변제받는 효과가 있다 그랬죠. 상계 그 효력을 설명할 때. 그리고 사항에도 불구하고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나 보증인의 생계에 필요한 급여, 급여에 준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상계권조차도 행사할 수 없게 해놨네요. 그죠? 기초 생활비는 보장해주라. 이런 취지가 여기도 관철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채권 신고를 하는 것까지 지났으면 이제 심의를 해봐야겠죠. 심의할 때는 뭐 내부적으로 위원회가 할 일이니까 심의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동의 이제 해야겠죠. 심의를 해서 동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합의를 하는 거죠. 위원회가 확정된 개인 채무 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에 통지를 하는 거고요. 1항에 따라 통지된 개인 채무 조정안을 채무자와 채권 금융회사가 수락하는 경우 그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위원회는 채권금융회사를 대리하여 개인 채무 조정안을 통지받은 채무자와 통지일로부터 14일 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에 포함하는 개인 채무 조정 합의서를 체결해야 된다. 이런 서류를 만드네요. 합의를 하고. 그 다음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이행.
이행 부분은 채권금융회사는 합의된 개인 채무 조정에 의한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 받아야 되고 그 외에 추심 또는 담보권 행사에 채권 회수해서는 안 된다. 그죠? 채무, 채권 추심이나 이런 거에 시달리는 사람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 아닙니까? 개인 워크아웃이란 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조정 및 수정 조정. 뭐 재조정하거나 수정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면책.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권금융회사에 대치하는 채무는 변제 책임을 면하는 것으로 한다. 첫 번째, 개인 채무 조정에 따른 변제 계획 이행을 완료했다. 그러면 당연히 면제를 해줘야 되고, 채무자가 개인 채무 조정에 따른 변제 계획 이행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귀책 사유가 없고 변제 계획에 따라 상환해야 할 채무액의 4분의 3 이상을 이행하면은 이행한 걸로 봐주네요. 면제를 해주네요. 그죠? 그리고 세 번째. 다음 각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 중 개인 채무 조정 신청 당시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채무는 해당 채권금융회사가 동의하는 경우 잔여 채무를 면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10년 이상인 채무는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겠죠? 틀린 거겠죠? 해당 금융회사가 동의한 경우, 그죠? 요렇게 빼고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일정한 이런 요건 1,000만 원이고 뭐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5년 이상 4분의 3 이행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경우에는 금융회사 동의한 경우에는 면책할 수 있다. 그리고 면책 불허 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밑에 있죠. 아까 뭐 고의, 은닉, 그다음에 허위, 기재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면책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해를 하시면서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효력 상실